탄소 국경세 얘기를 박진 기자가 해주시겠습니다. 네. 거의 끼어들지 않겠습니다. 우리 빨리빨리 끼어들어주세요. 네. 네, 예. 일단 어젯밤에 나온 뉴스입니다. 뭐 탄소 국경세 도입된다 얘기가 많았었는데요. 1년 반 정도 전부터 이런 얘기했었는데 그게 현실화됐죠. 물론 바로 도입하는 건 아니고 다른 EU 국가 간에 이제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하지만 일단 나왔던 내용이 너무 좀 강력하고 지금 어느 때보다 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탄소 국경세는 아까 말씀드린 그 피포 55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게 1990년대 대비 최소 55%의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겠다는 건데요. 그거를 이행하기 위한 어떤 정책 방향이 이게 나온 겁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탄소 국경세가 가장 중심이 되는데 이 탄소 국경세는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겁니다. 이번에 도입이 되면. 그러니까 이거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탄소 국경세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네네네. 근데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탄소 국경세가 아니죠. 세가 아니죠. 탄소 국경 조정. 예, 탄소 국경 조정입니다. 왜냐하면 세금이라 그러면 관세가 돼서 WTO에 걸립니다. 걸리니까요. 그래서 표현을 좀 바꿨는데 그러면 딴 데서 보기에 야 바꾸나 마나 세금 똑같지 않냐라고 해서 악유를 할 수도 있지요. 네, 근데 그렇죠. 이게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딴지 걸기가 좀 힘든 지금 글로벌적인 상황인데 세금이라고 또 불리게 좀 그런 게 세금은 이렇게 때리잖아요. 몇 퍼센트, 뭐 얼마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부과하는 거 자체가 그 유럽의 탄소 배출 거래 시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장 가격에 연동을 해가지고 자 너희 탄소 배출권 너희 나라에서 안 샀어? 그럼 우리나라 거 해서 이렇게 가격을 인증해줄게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세금이라기보다는 그 비용을 약간 전가한다. 뭐 이런 비용을 원래 안 냈던 거를 내야 된다. 이런 얘기로 정리가 되고요. 예, 그리고서 하는 얘기가 탄소 배출권으로 번 돈은 유럽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녹색 전환으로 인해서 뭐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라든지 뭐 주유소. 저번 주에 제가 주유소 했거든요. 주유소 이런데요. 아무튼 그래서 일단 업종은 내년부터는 전력,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에 해당됩니다. 근데 내년부터 당장 돈을 내라 이건 아니고요. 내년부터 이제 탄소를 얼마나 쓰는지를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를 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2026년 1월부터 이제 세금을 진짜 내야 되는, 세금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가요? 그 비용을 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 제일 지금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철강이에요. 우리나라가 철강 생산량이 전 세계 4위 정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유럽에는 연간 한 200만 톤에서 300만 톤을 수출하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 수출의 10%를 유럽에게 다 하는데 이게 뭐 1년 반 전부터 제가 나온 얘기라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부과될지가 몰라요, 지금 사실. 뭐 예전에 다른 연구원에서 뭐 1조가 더 들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 탄소 배출권 가격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얼마가 부과될지 모르는 이 불확실한 상태가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도 배출권 시장이 있잖아요. 무상할당도 하고 뭐 올해는 무상할당을 줄여가지고 이게 뭐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유럽하고 정부가 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또 가서 아쉬운 소리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좀 너무 과다한 것 같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바로 되는 건 아니고 다른 나라들과의 협의도 있어야 되고 유럽 내에서도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정부는 조금 우리도 탄소 배출 열심히 한다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사가지고 한 거를 또 너네 나라에서 돈 또 내야 되냐 이런 너무 또 반말로 했나요? 예의 없다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조심하십시오. 조심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무려 466명이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조금 이제 정부 측에서 해주기를 청강 업체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국가 간의 이제 얘기니까 뭐 개별 기업에서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어떤 이슈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철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문제는 좀 시간이 지나면 더 심해집니다. 2026년부터는 전 분야로 확대가 돼요. 석유화학, 뭐 정유 이런 데도 탄소 엄청 내잖아요. 근데 거기서 수출하는 것들 이제는 탄소 배출권에 사는 방향으로 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럽만의 움직임이냐 봤을 때
또 아닙니다. 바이든도 그 대통령 공약에서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겠다고 선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이걸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 배출을 어떻게 안 할 것인가, 이제 목적은 그거니까요. 예. 거기에 대한 기술이 엄청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 개발되는 속도보다 이 규제의 속도가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걸 좀 더 봤더니 이게 2026년부터는 간접 배출도 이게 규제 대상이 된대요. 그러니까 간접 배출은 뭐냐면 그 구매 전력을 우리가 사오잖아요. 그럼 전기 만들 때 탄소 나오니까 전기를 사오더라도 너희가 그 전기에 대해서 탄소 나오는 거 배출량으로 그러니까 잡아야 석탄 된다. 발전으로 만든 전기를 사면 그 배출된 탄소의 일부는 네가 배출한 거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다음에 구매 스팀, 수도, 그다음 폐기물 배출 이런 것도 전부 다 그 간접 배출로 봐서 더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 직원들. 그리고 그거 3단계인데요. 예. 또 기타 배출까지 이게 포함되게 되면 그 에너지 사용을 직접 안 하고 심지어 그 에너지 사용이 자기 공정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오지도 않았는데 부과되는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출퇴근할 때 직원들이 내연 기관차를 타면 탄소 배출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너의 기업이 책임져라. 이렇게 돼버린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니네 회사 일하러 가다가 탄소가 나왔으니까 니네가 배출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근버스 이런 거가 디젤로 돼 있다. 그러면 바로 그거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보면 환경 규제가 엄청나게 강화되고 있구나 전 세계적으로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유럽은 또 자기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공급망도 다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급 받는데 나는 탄소를 안 써. 근데 다른 부품 사나 협력사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그것도 이 원청이 내가 자동차 회사인데 타이어 회사가 배출한 탄소가 있어. 그럼 원청 책임이다. 네, 원청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 예전에 애플이 아리백 한다 그래가지고 막 난리 났었는데 그때도 그 아리백을 하면 그 같이 부품 납품하거나 이렇게 하는 업체들도 다 재생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랑 LG가 아리백 해야 된다, 이걸 맞춰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좀 말이 나왔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애플이 그러니까 이건 규제가 생기기 전에도 그쵸. 애플이 슈퍼갑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협력업체님들 우리 좋은 일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형님 저는 좀 힘든데요. 그럼 내일부터 납품 안 하시면 되겠네요. 이게 그렇죠. 이게 참 잔인합니다. 그게. 네.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그랬어 봐. 야 우리 아리백 해야 되니까 거기 다들 탄소 없으세요? 그럼 또 갑질한다고 엄청 뭐라 그랬어. 이게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선한 영향력이란 말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발칙한 경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선한 영향력을 이제 널리 퍼뜨릴 수 있는 48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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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표현이 중요한 거는 선한이 아니라 영향력이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착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게 선한 영향력이지.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일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보고서 같이 좋은 일을 한다,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은 거의 협력 관계에서는 깡패예요. 선한 권력인가? 엄청난 권력이지. 그리고서 선하게 만드는 거지. 좀 탄소가 좀 나오는데요. 그럼 거 하지 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영향력. 이게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그 삼성 LG는 이것도 되게 아이러니한데 삼성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외에서는 탄소를 배출을 안 합니다.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보면 나와요. 네. 전 세계 다른 사이트에서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방법이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전기가 없으니까. 없어가지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재생에너지가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런 환경 프리미엄이 얹혀진 그 전기세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올해 초인가요? 도입됐잖아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서 되게 이제 고민이 많았었는데 아무튼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이게 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망하기로는 한 2-3년이 걸릴 수도 있다. 당장 내년부터 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이게 실제화되기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그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탄소 배출권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한 거를 인정해주기로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탄소 배출권 시장 가격이 이렇게 되고 만약에 유럽 탄소 배출권 시장이 높으면 그거를 또 얼마나 인정해줄 것이냐. 우리가 너무 싸게 해버리면 이것도 또 다른 또 그 갈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조금 해줘야 되고요. 이렇게 정부가 노력을 해서 시간을 좀 벌어준다면 이제
이제 개별 기업에서는 탄소 배출을 막기 위한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 게 예. 가장 좋은 방안이겠죠. 그걸 빠르게. 그쵸. 근데 뭐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철강업계에서는 수소 환원 제철법 이런 것들을 뭐 한다고 해요. 오늘도 얘기가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산업부에서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뭐 철강업계 탄소를 줄이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오늘도 3시에 이제 철강업계들 모여가지고 대책을 논의했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얘기하는 게 이게 꼭 우리에게 위기만은 아니다. 그런 기술을 하면 좋은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네, 위기를 기회로. 그래서 하겠다는 게 그린 철강 위원회인가? 그걸 만든대요. 우리도 6시 이후에 3프로 TV가 시작하면 우리한테 위기잖아요. 그렇죠. 그걸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6시 이후까지 하면 우리 PD는 더 야근을 길게 해야 되겠지? PD 지금 울고 있잖아요. 위기를 기회로 하지 않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기술 개발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뭐 앞으로 좀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유럽에서 나오는 얘기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피포 55 유쾌한 김 여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 원. 감사합니다. 뭐 제가 제로 댄스라도 좀 해. 빨리 하세요. 제로 댄스. 그거는 그거 아니에요 선배? 따라라라란 따라라라 이거 뭐지? 좌우로 반동이라고. 아무튼 이거 말고도 또 강력한 정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제가 그냥 얘기하자면 내연기관차의 사망 선고가 아닐까 유럽 내에서 보이는데요.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의 판매가 사실상 금지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판매가 금지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전기차 타거나 수소차 타야 되는데 인프라가 필요하잖아요. 시청자 확 떨어졌어. 괜히 좌우로 반동해가지고. 큰일 났네. 왜 다른 데는 제로 투 댄스 하면은 뭐 4천만 원씩 번다 그러는데. 선배 옷이 문제입니다. 옷이 문제예요? 네. 이게 뭐 저거라며 뭐라 그랬지? 2PM? 2PM? 갑자기 2PM 옷이라 그랬잖아요. 선배 저 큰일 납니다. 아티스트들한테. 네. 제가 선배가 정말 그 아놀드 파머 3종 세트만 입고 다니다가 새롭게 옷을 구매하셔가지고 약간의 그걸 했더니 칭찬을 했더니 관심을 보였더니 자, 내연기관차가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2035년 기준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은 이전에 그 이산화탄소 규제가 있어요. 자동차는. 근데 이산화탄소 규제를 사실 맞추기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굉장히 까다로움에도 불구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정도까지 가면 그래도 좀 비벼볼 만했어요. 네네네. 근데 지금 이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조항은 사실 국가별로 좀 있었거든요.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있긴 있었는데 여기도 좀 어중간하게 좀 하이브리드 정도는 봐주는 내연기관으로만 가는 건 안 된다 이 정도였는데 이번에 EU 차원에서 지금 내연기관이 있으면 안 된다를 선언을 해가지고 도요타가 지금 큰일 났을 거예요. 하이브리드 전체 하이브리드의 70% 이상을 도요타가 팔아요. 어쨌든 뭐 유럽은 하이브리드가 좋은 차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신 있게 하이브리드를 잘라버린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인프라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고속도로에 전기차 충전소를 60km 간격으로 설치하고 수소차 충전소도 150km 간격으로 설치 의무를 같이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도 충분히 깔아서 이제 내연기관으로 우리 인프라 없어서 그러니까 수소차로 못 가는데 전기차로 못 가는데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프라도 깔면서 이렇게 내연기관차가 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와 함께 아까도 누가 말씀하셨는데 항공이랑 해상 부분에서도 연료를 쓸 때 이제 탄소 배출세를 매기겠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탄소 배출권을 원래 무상할당했대요. 항공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항공은 그 무상할당 제도를 점차 없애가지고 27년에는 아예 없어지는 거고요. 해운 같은 경우에는 같이 도입을 해서 이 거래를 해야 되는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이 정도만 봐도 이게 엄청난 내용인데 11월에 기후 협의회, 당사국 협의회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앞두고 이제 EU에서는 우리처럼 좀 강력한 대책을 내놔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는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따로 말씀 주실 거죠?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라서 그런데 뭐 최근에 듣기로는 이게 정확한 건 아닌데 면적으로 해서 태양광 깔아야 되는 얘기를 누가 해주셨어요. 한 80만 헥타르 정도 뭐 그래가지고 지금 이 정도 반응이 나옵니다. 저도 그 정도 반응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80만 헥타르가 뭐야? 그냥 가볍게 우리나라 논 정도 범위?
우리나라 전체 논 정도요? 영농 특화로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거의 모든 논을 다 태양광으로 뒤덮어야 갈 수 있는 뭐 그런 얘기들을 하시길래 야 이거 목표를 도달하려면 네. 이거 갈라면 장난 아니겠다 싶은데 오늘 그 얘기를 하려 그런 건 아니니까. 네네. 그리고 여기서 아까 철강 얘기 잠깐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철강도 사실 자동차입니다. 뭐 유럽에 있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회사들이 뭐하러 포스코에서 철을 사겠어요. 대부분 그 헝가리와 체코에 있는 현대기아차 공장에 네네네. 국내에 있는 현대제철을 비롯한 우리나라 철강사들이 들어가요. 물건이. 그러면 야 차도 원가가 철강도 올라가는 데다가 내연기관도 못 쓰고 아주 자동차 회사들은 그냥 뭐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가 없는 위기 상황을 가게 될 겁니다. 근데 그래야만 좀 괜찮은 건 우리나라가 그 파워트레인 쪽에 전동화가 되게 잘 돼 있어요. 네네네.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뭐 푸조엔 시트로엔 그 스텔란티스보다 전동화 플랫폼이 좀 괜찮게 좀 돼 있고 네네. 거기에 우리나라가 또 잘하는 게 저기가 좀 있죠. 뭐야? 배터리. 배터리. 예. 그러니까 전기차 플랫폼도 괜찮고 거기 들어가는 배터리도 괜찮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 유럽에서 생겨난 규제의 내연기관 쪽은 크게 타격을 받게 될 거고. 네네. 그리고 배터리와 그 파워트레인 그 전동화된 파워트레인 쪽은 조금 괜찮지 기회가 않겠나. 될 수 있다. 네. 네네. 그리고 어떤 분이 그 여기 탄소에서 원자력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얘기해 주시는데 원자력은 탄소가 안 나오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신규 원전 이런 거 있는지도 물어보셨는데 그 전에 영국에서 한번 입찰을 했었고 네네. 체코가 앞으로 또 입찰을 하긴 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탈원전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